1.195k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운동경기입니다. 오늘 마라톤 경기에서 8km마다 물에 적신 스펀지를 놓고 4km마다 물을 놓았습니다. 스펀지와 물이 동시에 놓여있는 곳은 모두 몇 군데인지 많은 문제입니다. 일단 4와 8 공배수를 구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있으니까 왜 4와 8의 공배수를 구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4와 8 4km마다 스펀지를 놓고 4km마다 물을 놓고 8km마다 스펀지를 넣었을 때 동시에 놓여있는 곳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했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8입니다. 근데 8의 이제 배수를 구할 건데 8의 배수 중에서 42보다 적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42를 넘어가면 마라톤 1.195k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인데 42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8의 배수 중에 42가 안 넘어가는 것은 8, 16, 24, 32, 42로 5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요. 네. 뭐라고요? 마지막에 42가 넘지 않는 8의 배수는 8, 16, 24, 32, 45, 42으로 5군데입니다. 네. 바둑돌을 규칙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배열 순서와 바둑돌 수 사이의 배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8개의 놓일 바둑을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일단은 이런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번줄이 세모라고 하고 바둑돌의 개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잠깐만, 번째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 몇 번째? 번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 몇 번? 순서, 차례 이렇게 말해야지. 차례를 세모라고 하고 바둑돌의 개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세모 곱하기 4는 네모가 됩니다. 따라서 8 곱하기 4는 32이므로 8번째 바둑돌의 개수는 32입니다. 따라서 세모 곱하기 4는 네모. 이 대응과 함께 이 식이 규칙이 될 수 있어요. 네. 마라톤 42.195k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오늘 마라톤 경기에서 8km마다 물을 적신 스펀지를 넣고 4km마다 물을 넣었습니다. 스펀지와 물이 동시에 놓여있는 곳은 모두 몇 군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스펀지와 물이 동시에 놓여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4km마다 물을 놓고 8km마다 물을 적시는 그 스펀지를 얘가 넣었다고 했으니까 4와 8의 공배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4와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공배수가 물이 동시에 놓여있는 거니까요. 공배수.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1은 최소 공배수, 최소 맞죠? 네. 최소
제 배수가 공배수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하고요. 네. 공배수를 구해야 합니다.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야 하므로 4와 8을 먼저 나눕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은 8이 되므로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8이 됩니다. 그래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라톤은 42.195km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그 42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1을 넘지 않는 그 공배수를 구하면 8, 16, 24, 32, 40이 되므로 총 5군데가 됩니다. 바둑들을 규칙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별의 순서와 바둑돌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식으로 나타내고 8개의 놓인 바둑돌은 몇 개인지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 먼저 그 순서를 세모라고 하고 바둑돌 개수를 세모라고 했을 때 순서도 세모고 바둑돌 개수도 세모야? 순서는 세모고 바둑돌 개수는 네모일 때 여기서 우리는 세모 곱하기 4를 했을 때 이 네모가 바둑돌 개수가 되는 규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 관계식을 세우면 세모 곱하기 4는 네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럼 규칙 두고 있으니 이제 구해볼 텐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8번째 돌 바둑돌을 몇 개인지 구하는 거니까 8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답은 32입니다. 실제로는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시간 차이 다음은 2월에 어느 날 서울의 시각과 뉴욕의 시각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 뉴욕이 2월 2일 오후 9시일 때 서울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대응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서울과 뉴욕의 시간 차이는 14시간입니다. 서울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뉴욕을 세모라고 할 때 동그라미 더하기 14는 세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동그라미와 그 세모의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의 숫자를 9를 이렇게 넣으면 9 더하기 14를 해서 뉴욕의 시간은 그때 9 더하기 14를 해서 세모는 32가 됩니다. 그리고 32는 12 더하기 11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오후를 오전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9 더하기 14예요? 9 더하기 14요? 서울이 오후 9시잖아요. 근데 저기에는 뉴욕이 2월 2일 오후 9시일 때 서울은 몇 시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왜 동그라미다? 질문을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뉴욕이 오후 9시일 때 서울은
그러니까 몇 오후 9시잖아. 서울이 오후 9시인데 거기다가 더하기를 하면 안 돼요. 빼기를 하면 뉴욕 시간이 나오죠. 저기는 서울이 동그라미고 뉴욕이 세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14를 더하면은 다른 시간이 나오죠. 14를 빼야 뉴욕 시간이 나오죠. 왜 그렇게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서울이 맞기는 한데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서울과 뉴욕의 시간 차이 밑에 서울은 동그라미고 뉴욕은 세모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기에 동그라미 더하기 14는 세모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동그라미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오후 9시인 9시를 넣었을 때 더하기 14는 32이므로 그 뉴욕 시간은 오전 11시가 돼야 되는데 저기는 그러면 오전 7시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빼기 14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시각 빼기 14는 뉴욕의 시각인데 서울의 시각 더하기 14는 뉴욕의 세모라고 적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준비했어요. 지금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왜냐면 그러니까 네. 그 서울 세모 뉴욕 동그라미 했을 때 그 네. 밑에 식에서 세모랑 동그라미 위치를 바꿔야 돼요. 아, 그래. 맞네. 네. 이랬을 때는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더하기 14는 그 32 되므로 32는 그 12 더하기
서울과 뉴욕의 시간 차이는 14입니다. 14시간. 그리고 서울을 세모라고 하고 뉴욕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식으로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더하기 14는 세모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에 9를 채웠을 때 9를 채웠을 때 더하기 14를 하면 32가 됩니다. 32는 12 더하기 11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녹근을 잘라 여러 도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횟수를 세모, 도막의 수를 다이아몬드라고 할 때 표를 완성하고 세모와 다이아몬드 사이에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1 곱하기 3 더하기 1은 4고 2 곱하기 3 더하기 1은 7이고 3 곱하기 3 더하기 1은 10입니다. 따라서 세모 곱하기 3 더하기 1은 다이아몬드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모의 수를 넣으면 잠시만요. 넘어간 건가요? 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녹근을 잘라 여러 도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횟수를 세모, 도막의 횟수를 다이아몬드라고 때 세모와 다이아몬드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작은 횟수 한 번 했을 때 1 곱하기 3 더하기 1은 4이고 2 곱하기 3 더하기 1은 7이고 3 곱하기 3 더하기 1은 10입니다. 이어서 세모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봤으니까 계산해봤으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전에 네, 그걸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해요? 이거요. 이 계산 1 곱하기 3 더하기 1,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 이유가 뭐예요? 다른 횟수와 도막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횟수를 뭐를 곱하고 뭐를 더하고 뭐를 빼고 뭐를 나눠야지 도막의 개수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요. 따라서 작은 횟수가 1이면 곱하기 1을 하고 더하기 1을 했을 때 도막의 수가 되고 다른 횟수가 2면은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을 하면은 7이 되고 곱하기 3을 했을 때 더하고 1을 해서 10이 되니까 대응관계 식을 이렇게 만들 수 근데 그래서 여기서 표를 완성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4와 5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3 더하기 1을 했을 때 13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13이 들어가요. 넘어가세요. 세모의 수를 넣으면 동그라미의 수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걸 또 식으로 바꿨을 때 1 곱하기 5 빼기 1은 4이고 2 곱하기 5 빼기 1은 9이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세모 곱하기 5 빼기 1은 동그라미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개씩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아,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요?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네? 두 개, 제가 두 개하고 세 개, 제가 세 개하고 한 개. 두 개, 네, 아, 두 개, 세 개. 아세요? 그러나, 두 개, 육. 주가 동그라미 수를 말하는 가영이가 네모의 수를 접하고 있습니다. 수를 보고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에 되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1은 3,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7, 4 곱하기 2 더하기 1은 9, 5 곱하기 2 더하기 1은 11. 따라서 이 표를 보고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동그라미 곱하기 2 더하기 1은 네모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응관계를 찾기 위한 식들이에요.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수들 대응관계를 찾기 위한 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독극을 잘라 여러 조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횟수를 세고 동의 수를 다이아라고 할 때 표를 완성하고 세모와 다이아 사이에 되는 관계식을 나타내어 보세요.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표는 이럽니다. 먼저 우리가 대응 관계식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규칙이 예를 들어 이 규칙이 첫 번째 1과 4를 활용했을 때 2 곱하기 3 더하기 1을 했을 때 4가 되고 또 딴 것도 활용했을 때 2 곱하기 3은 3 더하기 1은 7이 되고 3 곱하기 3 더하기 1은 10이 되고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관계식을 찾으면 세모 곱하기 3 더하기 1은 다이아가 됩니다. 이게 대응관계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를 완성하라고 했으므로 이 대응관계식을 활용하여 4는 횟수 중에서 4는 13이 되고 5는 16이 되고 6은 19가 됩니다. 세모의 수를 넣으면 동그라미의 수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가 문제입니다. 표는 이러합니다. 대응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찾았을 때 1 곱하기 5 빼기 1은 4가 되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관계식은 세모 곱하기 5 빼기 1입니다. 1은 동그라미 이러합니다. 이렇게 되는 관계식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관계식은 세모 곱하기 5 빼기 1은 동그라미가 되므로 답은 이 세모 곱하기 5 빼기 1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주어가 동그라미의 수를 말하면 가영이가 네모의 수를 접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고 동그라미와 네모의
네모 사이에 되는 관계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요가 문제입니다. 10초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응관계식 동그라미와 네모의 사이에 대응관계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그 1과 여기 앞에 이거를 이 숫자를 활용했을 때 규칙은 1 곱하기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이런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의 대응관계식을 나타낼 수 동그라미 곱하기 2 더하기 1은 네모 이렇게 대응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답은 동그라미 곱하기 2 더하기 1은 네모가 됩니다. 파리가 12월 5일 오후 1시일 때 서울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표는 이러합니다. 서울과 파리의 먼저 시간 차이는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전 4시의 차이는 8이기 때문에 서울과 파리의 시간 차이는 8시간이 됩니다. 10일 시간 차이가 12시간이 된다고? 아니 8일 8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이 된다고? 아니요 8시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입으로 12시간이라고 말했잖아. 잘못 맞나요? 그러면 서울과 파리의 시간 차이는 8시간 먼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기 위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다시 밑으로 옮기신 거예요? 제가 화면을 보려고요. 여기 지금 먼저 이게 지금 8시간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파리가 12월 5일 오후 11시일 때 서울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가 오후 11시라고 했으니까 시간 차이가 그리고 8시간 8시간이니까 11 더하기 8을 합니다. 그러면 99가 됩니다. 19를 그는 지금 이거를 이걸 오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19는 12 더하기 7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12와 더하기 7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12월 6일 오전 7시가 됩니다. 지금 이거를 오전으로 바꿨으니까 12시로 나눠서 12 되네요. 파리가 12월 5일 오후 11시에 서울 몇 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2 더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2월 6일 7시입니다. 기다려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를 알아? 좋아. 시각은 그 지금 딱 몇 시 몇 분인지를 말하는 거고 시간은 그 차이나 그런 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말해봐. 예를 들어서 8시와 9시는 1시간 시각은 예를 들어서 차이. 지금 시각은 8시 50분. 그냥 해. 하득도를 규칙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배열 순서와 바둑돌 수사이가 되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바둑돌도 27개를 만든 모양은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그거를 다 읽지 말고 네. 문제를 설명해 볼래? 배열 순서와 바둑돌 수 사이에 되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바둑돌이 27개를 만든 모양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응. 배열 순서와 바둑돌의 수 사이에 되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바둑돌이 27개를 만든 모양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순서를 네모라고 하고 바둑돌의 개수를 식이요? 순서요. 를 네모라고 하고 바둑돌의 개수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나누기 3은 네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 나누기 3은 9이므로 답은 9번째가 됩니다. 동아와 미라는 바둑돌의 수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가 몇 째라고 말해야 할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표를 나타내면 이런 표가 되고요. 순서를 하트라고 하고 바둑돌의 개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하트 곱하기 하트는 네모가 됩니다. 따라서 121 곱하기 121은 네. 왜 여기서 하트 곱하기 하트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트면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고 3 곱하기 4는 9고 4 곱하기 4는 16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나와서 121 곱하기 121. 그러면 14,641이 나오기 때문에 이라는 14,640 잠시만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이라가면 지금 개수가 121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나누기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야가 몇이라고 잠시만요. 왜 네모 나누기 하트를 한 건가요? 네모가 바둑돌의 개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9 나누기 3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4 나누기 2도 2고 1 나누기 1도 1이고 16 곱하기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네 곱하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나눗셈으로 나타내면은 하트 곱하기 하트는 네모라고 할 수 있죠. 또 하트 곱하기 하트는 121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트는 지금 똑같은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120 우리는 하트의 수를 알아요? 아니 아직 몰라요. 근데 어떻게 121이 나왔다는 걸 알아요? 규칙이 그러니까요. 바둑돌 21개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식이 이거잖아요. 식이 이건데 걷다가 12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트에 그러니까 그 하트의 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121이 된 거예요? 네? 하트의 수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121이 하트의 수는 아직 모르는데 네모의 수는 지금 안 나요. 네모를 모르지 않아요? 왜요? 왜요? 왜 알아요? 바둑돌의 개수가 네모인데 네. 바둑돌의 개수가 12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네모는 121이 되잖아요. 하트의 개수도 그럼 하트는 그러면 순서예요? 네. 근데 네. 여기서 하트는 네. 수가 모두 똑같다고 했지 않으세요? 모두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트끼리는 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순서가 1이라면 다 1이에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그러니까 아래 것까지 1, 1, 1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트가 모두 똑같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식에서 바둑돌의 개수가 만약에 1이잖아요. 네, 이 둘의 하트의 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 얘도 1이고 순서가 그 하트잖아요. 순서가 하트가 무슨 말이에요? 순서가 하트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순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순서 네.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하트의 수가 똑같아요? 한 식에서 이거 똑같은 수라고요. 그 말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똑같은 수를 서로 곱했을 때 121이 되는 숫자를 안 보여. 121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하는데 네. 문제가 그 12의 약수들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누었을 때 여기에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약수는 근데 수를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121 나누기 하트는 하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하트를 알긴 하잖아요. 힌트를 아직 모르죠. 모르죠. 네. 근데 나머지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하트가 나머지 그 하트의 수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가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규칙에서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규칙이 뭐였죠? 네모 나누기 하트는 하트. 왜 그런 장면을 설명해 주세요. 네? 왜 그런 규칙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 규칙이 나오냐고요? 네. 순서가 1이고 바둑돌의 개수가 1이었을 때 1 나누기 1은 1이 되고 바둑돌의 개수가 되고 순서가 하트 네모 4 나누기 2는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응 관계가 나왔고 이 대응 관계에서는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응 관계에서도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질문을 다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121의 약수를 구해야 합니다. 121의 약수를 구할 건데 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 잠시만요. 121의 약수는 질문이 있는데 그 121의 약수를 구하려면 엄청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응? 이거 더해야 이 하트를 구하는 하트 곱하기 하트. 같은 수를 곱해야 121이고 그래서 같은 수를 두 번씩 곱해봐. 5 곱하기 5, 6 곱하기 6 쭉 쳐서 나와봐. 121 나올 때까지. 5 곱하기 5는 25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은 100인데 121과 121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어림잡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어린이 잡으세요. 어림잡아서 11을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곱했을 때 근데 왜 10을 곱하기 10을 안 해요? 10 곱하기 10 하트가 10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 곱하기 10은 100인데 121을 찾아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하트가 12였을 때 144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작아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12를 서로 곱해봤을 때 이렇게 되므로 하트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미라가 11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우시면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해볼게요. 일단. 바둑돌을 규칙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배열 순서와 바둑돌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식으로 나타내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바둑돌 27개로 만든 모양은 몇 번째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러합니다. 식도 이러합니다. 그 순서를 네모라고 하고 바둑돌 개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바둑돌 개수 나누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둑돌 개수 3이 바둑돌 개수예요. 네. 근데 바둑돌 개수 나누기 바둑돌 개수를 한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근데 동그라미가 바둑돌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서 바둑돌 개수 나누기 바둑돌 개수. 동그라미. 그럼 다른 거는 안 되잖아요. 일단 바둑돌 개수가 6인데 6 나누기 6은 1이므로 풀리면 안 되잖아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바둑돌 개수가 3이라고
아니 아니요. 그래서 6일 때도 박도 개수가 6일 때도 9일 때도 12개일 때도 아무튼 이렇게 쭉 갔을 때 그 6일 때도 이 3이 3인가요? 아니면 6인가요? 3이죠. 알겠습니다. 왜 3이 나온 이유가 3 곱하기 3단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3 나누기 3은 1이잖아요. 그래서 확립이 되고 6 나누기 3은 2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되고 9 나누기 3은 3이 성립이 되고 12 나누기 3은 4여서 성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둑돌 개수 나누기 3은 그러면 그 순서화됩니다. 그래서 대응관계식은 동그라미 나누기 3은 네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둑돌이 27개로 만든 모양이 몇 번째인지 구하는 문제이니까 그 27 나누기 3을 해서 답을 구합니다. 그러면 누가 네모로 9번째가 됩니다. 동화와 미라의 바둑돌 쓰고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가 몇 번째라고 말해야 할지 구해보세요. 나 문제입니다. 시계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순서를 하트라고 하고 바둑돌 개수를 네모라고 할 때 대응관계식은 네모 나누기 하트입니다. 하트는 하트입니다. 여기서 한 시계에서 하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화가 바둑돌 121개로 만든 모양이 몇 번째일까로 물어보니까 그 121 나누기 하트는 하트 이런 식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하트 곱하기 하트는 네모고 하트 곱하기 하트는 121이 됩니다. 그래서 121이 네모라는 거죠. 지금 121에 우리가 근데 구하는 게 바둑돌 121개로 만든 모양은 몇 번째일까니까 먼저 약수를 구해야 합니다. 121에 근데 약수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힘드니까 어림하고 곱해봤을 때 11 곱하기 11은 121이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 11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 11 곱하기 11을 했을 때 121이 되므로 답은 11번째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모는 여기서 똑같지 않는 건 분모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분모를 바꾸려면 먼저 이걸 8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수지로 봤을 때 그래서 2는 4 곱하기를 해서 8이 될 수 있어서 분자까지 곱해서 4가 되고 여기서 4는 2로 곱했을 때 8이 되므로 분자를 8로 바꿔주고 분자를 2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지금까지? 아직 이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럼 4와 6 사이 숫자는 5이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입니다. 이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로는 일단 식을 이거고요. 이거를 성분했을 때 아니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 4를 곱해가지고 8분 성화되고 A를 곱해서 8분 6이
잘못 말한 거야. 아 그래요? 손은 맞아요? 분모를 통일시키는 게 통분이야. 잘 말했어요. 삼각개비로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각형 수를 세모, 삼각개비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의 대분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삼각형 9개를 만들 때 필요한 삼각개비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그걸 읽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를 설명할 때는 삼각형의 수를 세모, 삼각개비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삼각형과 세모, 동그라미 사이의 대분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삼각형을 9개 만들 때 잠깐만 필요한 혜린아 왜 자꾸 중간중간 나를 봐? 그냥 아까부터 계속 보는데 왜 보는 거야? 7번 봐야 돼? 나 보면 안 돼? 필요한 삼각개비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표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식으로 나타낼 때는 세모 살짝 아니 저 지금 세모 제가 이제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1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따라서 세모의 부를 채웠을 때 9 곱하기 2 더하기 1은 19이므로 답은 19가 됩니다. 삼각개비를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수를 네모, 삼각개비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동그라미와 네모와 동그라미 사이의 대분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삼각형 12개를 만들 때 필요한 삼각개비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식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되고 이걸 표로 나타낼 때 이렇게 되고 식으로 나타낼 때는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따라서 네모에 12를 채웠을 때 12 곱하기 3 더하기 1은 37이므로 답은 37입니다. 다이아몬드 수를 다이아몬드, 삼각개비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다이아몬드와 동그라미 사이에 대분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삼각개비 44개로 만들 수 있는 마름모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식으로 나타내면은 마름모 곱하기 6 더하기 2는 동그라미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44를 채우면 마름모 곱하기 6 더하기 2는 44가 됩니다. 44 빼기 2는 42이고 42 나누기 7은 7이므로 답은 7입니다. 삼각개비를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수를 세모, 삼각개비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의 대분계를 나타내고 삼각형을 9개 만들 때 필요한 삼각개비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세워서 표를 세우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대분관계 식을 세우면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삼각형 9개 만들 때 필요한 삼각개가 몇 개인지 구하는 거니까 그 세모에 9를 넣어서 9 곱하기 2 더하기 1은 19입니다. 계속할게요. 삼각개비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형 수를 네모, 삼각개비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네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대분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사각형을 12개로 만들 때 필요한 삼각개비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대분관계식은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은 동그라미인데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왜 표에서
뭐냐면 여기서 지금은 그 삼각개비 수에서 삼각개비 사각형수에서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을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을 했을 때 동그라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이 12개로 만들 때 필요한 삼각개비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이므로 12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해가지고 37이 되므로 답은 37이 됩니다. 삼각개비로 다음과 같이 마름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름모의 수를 다이아 삼각개비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다이아 동그라미 사이에 대응 관계식을 나타내고 삼각개비 44개로 만들 수 있는 마름모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대응 관계식을 구하면 다이아 곱하기 6 더하기 2는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왜냐하면 여기서 그 다이아 곱하기 6 더하기 2를 했을 때 동그라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모 곱하기 그럼 우리가 지금 삼각형이 44개로 반대로 삼각형이 44개로 만들 수 있는 마름모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이니까 세모 다이아 곱하기 6 더하기 2는 2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름모는 몇 개인지 구하는 거니까 그 반대로 할 거예요. 반대로 해서 44 빼기 2를 먼저 하면 42가 되고 그 다음에 42 나누기 6을 합니다. 그러면 7이 되고 답은